한국의 기적을 사랑하는 스텔라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신 어른들의 정신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도 제가 사랑하게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미쳤어요? 우리 집이 완전히 한국집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내 잉그리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실 바닥에 깔린 장판, 좌식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태극기를 보며 기가 막힌 표정이었죠. 저는 한복을 입은 채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60살의 베를린 대학교 교수가 말입니다. 하인츠, 당신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는 독일을 침략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저는 베를린 한복판을 점령해가는 한국 문화를 보며 분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5대째 베를린 토박이인 제가 독일 문화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태권도 도장에서 가장 나이 많은 수련생으로 활동하며 심지어 독일 공영방송에서 한국 문화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하필 한국이 아니라 독일에서 태어났을까?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로 대한민국과 사랑에 빠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제 딸 에바였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데려왔던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인츠 밀러입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40년 가까이 문화인류학을 가르쳐온 교수이자 5대째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예의 순살이 된 지금까지 저는 줄곧 독일의 전통과 문화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어느 봄날 아침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다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구역을 걷고 있던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니던 그 길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전통 독일식 선술집 알테 크나이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김치찌개 전문점이라는 빨간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옆 건물의 독일 전통 빵집도 한국 디저트 카페로 바뀌어 있었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길을 더 걸어갈수록 충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독일어 간판들을 압도하고 있었고 아침부터 한국 팝 음악이 상점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젊은 독일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 잉그리드에게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베를린이 침략당하고 있어. 독일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고. 잉그리드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한 것은 제 딸 에바였습니다. 28살인 에바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방에는 한국 가수들의 포스터가 가득했고 한국 드라마를 매일 밤 시청했으며 심지어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에바야, 왜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문화는 정말 멋있어요. 음악도, 영화도, 음식도 모든 게 흥미로워요. 에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독일의 훌륭한 전통이 있지 않느냐? 베토벤, 괴테, 바흐. 저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물론 독일 문화도 사랑해요. 하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의미 있잖아요. 에바는 단호했습니다. 그 대화 후 며칠 뒤 에바가 K-팝 콘서트 티켓을 샀다고 흥분하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 돈이 있으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는 게 낫지 않겠니? 아빠는 정말 고지식해요. 에바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대학 동료 교수들과의 정기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동료들, 우리 베를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 문화가 우리 도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철학가 볼프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인츠 교수 말이 맞습니다. 문화적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회학과 교수인 안나가 반박했습니다. 하인츠 교수님, 문화는 원래 섞이고 변화하는 것 아닌가요? 로마 시대부터 독일도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베를린 시의회 문화보존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열정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독일다움을 보호해야 합니다. 베를린은 괴테와 실러의 도시이지 케이팝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회의 후 독일 일간지 디 벨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베를린의 한류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는 문화적 침략이라고 봅니다. 물론 문화교류는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압도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기사가 나간 후 몇몇 독일 시민들로부터 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독일은 독일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제 입장을 구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바도 그 기사를 보고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아빠는 문화인류학자인데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 그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독일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에바에게도 독일식 가정교육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에바야, 일요일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독일 전통이야. 한국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이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자. 아빠,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할 권리가 있어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한국 문화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제 딸은 저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완고한 것일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다. 나는 독일인으로서 독일 문화를 사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베를린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화적 침입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반감이 절정에 달했던 2023년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바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빠, 제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정우라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설마 내 딸이 한국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약속이 잡힌 상황에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우를 만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아마 전형적인 케이팝 스타일의 가벼운 젊은이겠지. 저는 이미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문 앞에 나타난 정우를 보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독일 전통 와인과 에바를 위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러 교수님. 저는 정우입니다. 에바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은 약간 서툴렀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것이 한국의 예의입니다만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고 칸트와 헤겔 철학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특히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접점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렇습니까? 흥미롭군요. 저는 점점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자 정우는 한국의 유교 사상과 독일의 관념론 철학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체계적이었고 인용하는 문헌들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문화인류학자로서 그의 지적 수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대의 지혜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어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독일의 가족 중심 문화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독일의 가족관과 한국의 효 사상이 이렇게 닮아 있다니요. 식사 후 에바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우와 저는 서재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실은 제가 에바를 통해 교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독일 문화를 사랑하시고 보호하려는 교수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 역시 한국의 전통 문화가 서구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거든요. 정말입니까? 네, 한국도 급속한 서구화로 인해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완전히 고립된 채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문화와 만나면서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화의 순수성만을 고집했는데 정우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에바가 저녁으로 비빔밥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잉그리드의 설득으로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맛있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다양한 채소의 조화로운 맛과 고추장의 톡 쌀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아빠, 한국 음식은 영양의 균형을 중시해요. 각종 채소와 곡물, 발효식품을 함께 먹어서 몸에 좋아요. 에바가 설명했습니다. 합리적이군.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에바는 종종 한국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그 맛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에바가 베를린 한국영화제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아빠, 올해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상영해요. 함께 보실래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에바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영화관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 영화를 보러 왔더군요. 기생충을 보는 동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계급 갈등, 사회 불평등, 인간의 욕망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작품이었습니다. 영화적 기법도 뛰어났고 메시지도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빠? 영화가 끝난 후 에바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작품이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해 가을, 정우의 부모님이 독일을 방문하셨습니다. 정우의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사학과 교수셨고 어머니는 한국 전통문화 연구가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정우의 아버지가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윌러 교수님께서 문화인류학을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한국의 전통문화 보존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날 저녁 정우의 어머니가 직접 한국 전통차를 우려주시며 한독 문화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둘 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교육을 중시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다.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독일 문화를 위협하려는 침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달 후 에바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 저 내년에 서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해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고 한국 문화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논문 주제도 한독 문화 비교 연구로 정했어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딸을 떠나보내기는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에바의 학문적 열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우와의 만남, 그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에바야, 정말 가고 싶다면 말릴 수는 없겠구나. 저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잉그리드와 대화를 나누며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당신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네요. 잉그리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한국 문화가 단순히 독일 문화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에서 일어날 거대한 변화의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에바가 서울로 떠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딸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헤어졌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정우와 나눈 대화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문화인류학자인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했을까? 그날 오후 저는 서재에 앉아 학자로서의 객관성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다양한 문화를 연구해온 제가 한국 문화만큼은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대로 연구해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현대 한국 문화현상 베를린에서의 한류 확산과 그 사회적 의미였습니다. 학과 동료들은 제 갑작스러운 연구 주제 변화에 놀랐습니다. 하인츠, 당신이 한국 문화를 연구한다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문화적 침략이라고 하지 않았나? 볼프강 교수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라면 선입견보다는 사실에 기반해야죠.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로 베를린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연구자의 시각으로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식당들이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소통 공간이자 독일인들에게는 문화 체험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 서울의 맛에 들어가 사장님과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김철수 사장님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진지한 연구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 식당을 시작한 건 2018년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독일 손님이 더 많아요. 독일 손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김치를 못 드시던 분들이 이제는 김치만 따로 주문하세요. 한국 음식의 건강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며 관찰했습니다. 독일인 젊은이들이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하며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 한국인 유학생들과 독일인들이 한국어와 독일어를 섞어가며 대화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베를린 한인회 회장인 박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박 회장은 독일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문화가 이렇게 독일에서 사랑받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성실하게 독일 사회에 기여해온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 자체가 가진 매력 때문이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매력인가요?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K-팝도 서구 음악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만의 정서가 담겨 있거든요. 그런 독특함이 매력적인 거죠. 저는 박 회장의 말에서 정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문화의 융합과 조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내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들이 단순히 K-팝의 겉모습에만 매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살 독일 여학생 안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음악은 멜로디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사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생의 고민,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희 마음에 와닿아요. 22살 대학생 마르코도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독일도 가족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가족에는 더 진하고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인터뷰들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가 독일 젊은이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에바를 통해 들었던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학술적으로 접근해보니 단순한 경쟁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 학생 이민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는 교육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이 깔려 있어요. 그것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나요? 네, 맞아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라서 인적 자원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거죠.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독일의 그린트리히카이트 철저한 문화를 비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보면 정반대 같은 이 두 문화에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와 체계적인 접근을 중시한다는 것이었죠. 몇 달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동료 교수들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제목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지난 몇 달간 한국 문화에 대해 심층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몇 달 전 한국 문화를 비판했던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했겠죠.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결합된 매우 정교한 문화적 산물입니다. 특히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균형, 경쟁과 협력의 조화, 전통 보존과 혁신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독일 내 한류 확산 통계, 한국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한국 기업들의 혁신 사례들. 결론적으로 한국 문화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입힌 결과입니다. 우리 독일인들도 이런 문화적 융합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안나 교수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츠, 정말 놀라운 연구였습니다. 당신의 학자적 양심과 객관성에 감탄했어요. 볼프강 교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내 편견이 틀렸군요. 그 후 독일 공영방송 ARD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문화 전문가로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교수님, 최근 독일에서의 한류 현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는 매우 긍정적인 문화교류 현상입니다. 한국 문화가 독일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방송 후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 전 한국 문화를 비판했던 교수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옹호하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잉그리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학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니. 당신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워요. 이제 에바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적으로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 깊이와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깨달은 저는 이제 단순히 학문적 관심을 넘어서서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에바가 서울에서 보내온 편지들도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아빠, 한국의 온돌 난방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독일의 라디에이터보다 훨씬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좌식 생활이 척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문득 우리 집에도 한국식 생활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잉그리드의 반응이 걱정되기는 했지만요. 여보, 우리 집 거실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바꾸려고요? 잉그리드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식 좌식 테이블을 들여놓고 온돌 시설도 설치해보면 어떨까 해서. 여보, 설마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려는 건 아니죠? 잉그리드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새로운 생활 방식을 경험해보는 거지. 문화인류학자로서의 실험이라고 할까? 잉그리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해봐요. 대신 너무 급격하게 바꾸지는 말아요. 그렇게 저는 베를린의 한국 가구점을 찾아가 좌식 테이블과 방석들을 구입했습니다. 가게 주인인 한국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독일분이 좌식 테이블을 사신다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한국 생활 방식에 관심이 많아서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한국식 식사 예절과 좌식 생활의 장점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한국식 밥상을 차리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소파와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좌식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바닥에는 장판을 깔고 방석들을 배치했습니다. 잉그리드가 처음 보고는 어색해했지만 생각보다 아늑하네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온돌 시설이었습니다. 완전한 온돌은 어려우니까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기술자에게 한국의 온돌 원리를 설명하고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바닥 난방을 부탁했습니다. 교수님, 바닥 난방이 정말 그렇게 좋습니까? 기술자가 궁금해했습니다. 네, 열효율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는 몇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전통 난방법이에요. 공사가 끝나고 바닥 난방을 가동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고 공기도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좋네요. 왜 우리가 이런 걸 몰랐을까요? 잉그리드도 감탄했습니다. 생활 환경을 바꾼 후 이제는 음식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요리 레시피 책을 사서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도전은 김치였습니다. 베를린의 한국 마트에서 배추, 고춧가루, 멸치젓 등을 구입했습니다. 마트 아주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지만 직접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금에 절이는 거 맞나? 저는 배추를 손질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첫 번째 김치는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너무 짜고 양념이 고르지도 않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교수님, 김치는 정성이에요. 사랑으로 담가야 맛있어져요. 한국 마트 아주머니의 조언이 기억났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먹을 만한 김치가 나왔습니다. 잉그리드도 이전보다 훨씬 맛있어졌네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치에 성공한 후 이제는 다른 한국 음식들에도 도전했습니다. 된장찌개, 비빔밥, 불고기. 처음에는 실패투성이었지만 점점 솜씨가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정우의 레시피를 참고해서 갈비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복잡한 양념과 조리 과정이었지만 완성된 갈비찜을 맛보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잉그리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놀랐어. 한국 요리를 하다 보니 음식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담는 거구나. 다음으로는 몸을 단련해보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태권도 도장에 등록한 것입니다. 60살이라는 나이가 걱정되었지만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장에 처음 갔을 때 사범님과 다른 수련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도장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입문자였거든요. 교수님, 정말 태권도를 배우시겠다는 겁니까? 이 사범이 확인했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무술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몸은 좀 딱딱하지만 정신력은 있어요. 첫 수업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본 자세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유연성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태권도는 몸만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함께 수련하는 거예요. 사범님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태권도 도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성실하게 수련하는 독일 교수님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백띠에서 노란띠로, 노란띠에서 주황띠로 승급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어 학습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 한국인 대학원생인 김민지에게 개인 교습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교수님, 한국어는 처음이세요? 20대 중반의 민지가 물었습니다. 네, 완전 초보예요.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세요. 한국어는 독일어와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였습니다. 어순도 다르고 높임말이라는 복잡한 체계도 있었죠.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몇 달 후에는 베를린의 한국 식당에서 한국어로 주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교수님 한국말 많이 늘었네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한국식 생활에 빠져들면서 저는 독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한국식 홈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든 한국 음식으로 독일 친구들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준비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국. 다양한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좌식 테이블에 한국식으로 상을 차렸고 한국 전통 음악도 틀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이 왔을 때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놀라는 사람, 신기해하는 사람,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인츠,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구나. 볼프강이 농담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맛본 후에는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그 파티를 통해 저는 한국 문화를 독일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고 그들도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저는 한복까지 구입해서 대학교 강의실에 입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 옷 정말 멋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이죠? 네, 한복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담긴 의상이에요. 이렇게 저는 일상생활 전반을 한국식으로 바꿔갔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태권도를 수련하고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마트에서는 VIP 고객이 되어 특별 대접을 받았고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독일 교수님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잉그리드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가 더 활력적이고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거부감이 있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한국 문화가 우수하기 때문에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식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후 저는 이 경험과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가 독일 공영방송에서 한국 문화 전문가로 출연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유럽 각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해외 강의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였습니다. 동서양 문화의 융합 한국 문화를 통해 본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가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서 온 하인츠 밀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놀라운 문화적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한국 문화를 적대시했다가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조화입니다.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경쟁과 협력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는 오늘날 분열되고 갈등하는 세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강의가 끝나자 폭풍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보세요. 제가 김치를 담그고 태권도를 배운 것처럼 말이죠. 한 중국계 영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동서양 문화를 모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옥스퍼드 강의 후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 로마의 라 사피엔차 대학교, 빈 대학교 등에서 강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기꺼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각 나라마다 반응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었고 기성세대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밀러 교수님, 한국 문화가 유럽 문화를 위협한다고 보시지 않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 저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문화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유럽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부해집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독일인이 본 진짜 한국 편견에서 사랑으로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담과 학술적 분석을 결합한 책이었죠. 출간사에서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관한 책이 독일에서 팔릴까요? 제 경험을 믿어보세요. 많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어요.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독일 전국의 서점에서 품절 사태가 일어났고 재판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 책을 읽고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딸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같은 편지들이 매일 도착했습니다. 책의 성공 이후 독일 공영방송 GDF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인츠 교수의 한국 문화 이야기라는 주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다른 주제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한국 음식, K-팝, 한국 영화, 한국의 교육, 한국의 가족 문화 등을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의 효 문화를 다룬 에피소드는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진 독일에서 한국의 따뜻한 가족 문화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해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공식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한독 문화교류 친선 대사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영광입니다. 한국과 독일의 문화교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베를린 한국문화원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친선 대사가 된 후 저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독일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문화 캠프를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 언어, 음식, 음악, 무술을 배우는 캠프였는데 매년 수백 명의 독일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아이들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할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좋아요.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독일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독 의원 친선협회에서 한국 문화의 독일 사회 기여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국회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국 문화는 독일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어요. 이는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후 독일 정부에서도 한국과의 문화교류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유튜브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였습니다. 독일 교수의 한국 사랑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으니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여러 언어로 제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CNN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인터뷰 후 저는 완전히 국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독일 교수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저는 이제 한국 관련 행사라면 반드시 참석하는 필수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한국 음식 축제, K-팝 콘서트, 한국 영화제. 어느 행사든 저의 참석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한국 교수님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독일의 하인츠 뮬러 교수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독일 교수로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과 명성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특히 에바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2024년 봄, 서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에바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정말 많이 바뀌셨네요. 한국어도 하시고 한복도 입으시고 저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요. 에바야,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가 진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도 대화할 수 있고요. 에바가 밝게 웃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정우도 함께 독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저희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독일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가족들께 교수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모두들 정말 감동해 하셨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명예문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윌러 교수님의 한독 문화교류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여 서울대학교 명예문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을 적대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최고 명문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게 되다니요. 서울대학교 수여식 당일 저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한국 학생들과 교수들이 박수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하인츠 밀러 교수님은 한국과 독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해주신 분입니다. 편견을 넘어 진정한 문화 이해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총장님의 소개 말씀이 끝나고 저는 단상에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통해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고 인생의 후반부에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독일의 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여식 후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둘러보며 저는 한국의 교육열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방문 중 저는 한독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제안했습니다. 양국 대학 간의 교환 프로그램 확대, 공동 연구 프로젝트 증진, 문화 교류 행사 정례화 등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베를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베를린 시장과 함께 밑에 구역의 한국 문화 집중 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장님, 이미 많은 독일 시민들이 이 지역을 작은 서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코리아타운으로 지정하면 관광 명소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를린 시장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윌러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베를린의 다문화적 매력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몇 달의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베를린 코리아타운 공식 지정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님, 베를린 시장님,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과 독일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과 독일의 우정이 꽃피우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선포식에서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찾아왔습니다. 에바와 정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과 독일의 전통을 모두 담은 특별한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먼저 한국의 전통 혼례를 치르고 이어서 독일식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에바와 정우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한복을 입고 주례를 서면서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존중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와 정우, 여러분의 결합은 단순한 개인의 만남이 아닙니다. 한국과 독일,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례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딸의 한국 문화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한독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를 축복하고 있다니요. 결혼식 후 2년 뒤인 2026년 저희 집에 새로운 가족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에바와 정우의 아들 막스입니다. 제 첫 손자이자 한국과 독일의 피가 섞인 특별한 아이가 되겠죠. 막스가 뱃속에 자리 잡은 지금부터 저는 특별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한국어와 독일어를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막스가 태어나고 함께 지내는 날에 대한 꿈도 꾸었습니다. 막스야, 할아버지가 한국말 가르쳐 줄게. 안녕하세요. 갓난아이 막스에게 저는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잉그리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한테요? 일찍 시작해야 해. 이 아이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품고 자라야 하거든. 막스가 돌이 되었을 때의 꿈도 꿨어요. 한국의 돌잔치 전통과 독일의 생일 파티를 함께 치러주었습니다. 돌상을 차려놓고 막스가 무엇을 잡는지 지켜보는 한국 전통과 독일식 생일 케이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막스가 말을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 OPA, GUTEN 태그
한국어와 독일어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말하는 막스를 보면서 저는 진정한 문화적 융합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한국 전통 정원과 독일 정원을 함께 조성했습니다. 한쪽에는 대나무와 연못이 있는 한국식 정원을, 다른 한쪽에는 장미와 라벤더가 피는 독일식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막스야, 이 정원처럼 우리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지고 있단다. 정원에서 막스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년 두 가지 명절을 함께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추석과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를 동시에 치르는 특별한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고 차례를 지내고 옥토버 페스트에는 독일 전통 음식과 맥주를 즐겼습니다.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죠. 꿈처럼 한국 문화와 독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날이 계속되면 더 소원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서전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한 독일 교수의 문화적 각성입니다. 책에는 제가 어떻게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한 문화 이해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들이 담길 겁니다. 문화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독일인이 아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완전한 독일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서전의 마지막 장면은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세상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문화가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세상, 편견과 오해 대신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말입니다. 지금 저는 거의 70살이 되었지만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독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편견을 벗어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자 막스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사랑하며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될 겁니다. 아마 막스가 자라서는 저보다도 더 훌륭한 문화의 전령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편견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한 독일 교수의 특별한 한국 여행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제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잠시나마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뿌듯해하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